아이고. 모두 고이르입니다. 오늘 색다른 배경이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내 가방부터 좀 풀고요. 자, 총균세란 책이랑 그리고 노트 한 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쾌하고 좋은 형이기도 하지만 좀 더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 핸드폰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가까이 있는 것도 배우고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좀 어휘력도 늘 수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줄 수 있고 뭔가 좀 더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을 또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되게 이슈가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교보문고라든지 특정 문고에 가면 항상 베스트셀러의 거의 정중앙에 있는 그 책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작가분이 그분이 쓰신 책인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10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이것도 매일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복용과 함께 같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자 총균세를 또 읽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균세, 유럽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인들보다 먼저 발전할 수 있었고 이렇게 빨리 그들보다 먼저 발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책인데, 일단은 이 책이 어렵다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특정 역사, 특정 지도,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지리책이야.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아프리카 희망봉에 뭐 코이산족, 뉴질랜드, 뭐 폴리네시아이, 그리고 또 위쪽에 뭐 베링 해협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지리에 대해서도 완전 찾으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 페이지를 173페이지까지 읽었지만 나머지 페이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책들 좀 심도 있게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한번 더 출발해 봅시다. 나 책 읽는 거는 진짜. 자, 일단은 새벽 2시 17분이네요 모르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단어를 검색할 이 사전, 그리고 책, 그리고 이 노트까지.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출발하죠.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파트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딸기 씨는 아주 작아서 그냥 삼킨 후 배설을 하지만 다른 큰 씨앗들은 뱉어낸다. 우리가 씨앗을 뱉는 자리와 쓰레기장도 배설 장소와 더불어 최고의 농업연구소. 딸기가 중세시대에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중세시대 때도 이제 화장실 가서 싸는 사람도 있겠지만 길거리 다니는 싸버린 사람도 많았겠죠. 거기가 그냥 딸기가 이제 자라는 공간이었네. 너무 전문적인 단어들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찾아봐야 돼. 뭐 자화수분, 자운동주, 뭔가 좀 생태학이라든지 지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읽을 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진짜 다 찾아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이 파트는 야생 먹거리 작물화인데, 지금 우리가들이 먹고 있는 작물들, 예를 들어서 아몬드, 뭐 양배추, 원래는 여러분들 되게 독성이 있었던 식품이에요. 아몬드는 여러분들 중요한 그 씨가 독성이 있는데 그거 막 먹다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 야생 아몬드예요. 이건 야생 아몬드, 지금 가공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들이 먹기 시작했는가. 밀과 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이렇게 뭐 채집이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농사가 지어졌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초승달 지역이래요. 초승달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 약간 중동이랑 그 유럽 찡겨있는 그쪽에 껴있는 그 근형 쪽 바다 있어요. 거기가 이제 초승달 지역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냐면은 재배하기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도토리 같은 거. 도토리는 심어서 나오는데 10년이 걸려. 그거는 맛도 있고 도토리 묵도 있고 그걸로 뭐 가루도 있으면 고소하고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먹는 게 좋은데 이제 만들면 10년 뒤에 나오니까 화한장 컵라면 돌려가지고 씨발 이틀 뒤에 먹을 수 있어. 봐. 그거 어떻게 먹어? 네, 그리고 일단 재배가 편해야 되고, 일단 먹갓은 먹기가 좀 쉬워야 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먹어도 맛있어야 되고, 정말 지구상에 엄청난 식물 뭐 이것저것 뭐 동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게 걸러진 게 지금 우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먹거리들이겠죠. 참고로 수박도 독성이 있었다네요, 되게. 그러니까 아몬드의 그 씨앗에 있는 그 무언가가 독성이 된답니다. 진짜 엄청난 독약 수준이라고 하니까 야생에서 보이는 아몬드는 따먹지 말도록 합시다. 책 읽어보면 되게 유익한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인들이 농업에서 80% 이상 작물로 만들어내는 그 식물의 종류가 12가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것들이 그리고 모든 먹는 음식의 50% 이상의 총 열량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밀은 이제 빵 만들 때 쓰는 거고, 옥수수는 그냥 퍼먹어도 맛있고, 맥도날드 롯데만 가도 저 널린 게 옥수수니까. 그리고 벼, 보리, 쌀, 수수, 그리고 감자, 미니오크. 감자 고구마는 진짜 엄청 많이 먹고, 미니오크도 약간 좀 그런 거 한 것 같은데, 사탕수수, 사탕무. 사탕무는 이렇게 원래 뭐 비트가 발전돼가지고 됐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비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원래 사탕무랍니다. 이걸로써 전 세계 모든 인구분들의 총 연령의 절반 이상이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절반 이상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거의 이 정도면 절대적이지. 나머지는 육류겠죠. 나머지를 채우는 연령들은. 주요 곡물인 수수는 원래 최초로 나왔던 데가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좀 구체적으로다가 사하라 사막의 약간 남쪽에서 작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파트에서 또 중요한 걸 말하는데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많은 생물들 이게 뭐 농업이 잘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정리가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인 이제 대한민국 사람 입장으로서 쌀이라든지 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적으로 밀도 이제 외국에서는 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동작물일 줄 알았는데 사탕수수가 1등 압도적으로 그리고 2등이 옥수수랑 밀인데 그거 합친 거랑 B가 뜬다네요. 사탕수수 뭐 설탕. 야 얘들아 물어볼 게 있는데 근데 좋은 거 있냐? 한 페이지를 분명 읽긴 읽었는데 아무 내용도 몰랐을 때 멍 때리고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분명히 다 읽은 거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날 때 나만 그런 거냐? 미치겠네.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거의 좀 2시간 더 돼가네. 리보이르 다 먹고 왔죠. 다음 장이네요. 선택화된 가축화 안나카레니나의 법칙. 안나카레니나 톨토이가 쓴 되게 명작 중에 또 명작이죠. 근데 이게 제목이지. 그리고 총균쇠이긴 한데 원래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에도 그러니까 남미 쪽에는 그냥 아예 말이 없었고 그 아프리카 쪽에는 말이 있었는데 뭐 얼룩말 이런 게 있었죠. 얼룩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가축화되긴 되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말을 데리고 갔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죄송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유럽 스페인에서 이제 말을 처음으로 이제 서아프리카 쪽으로 데려갔는데 기병대가 있으면서 새로운 전쟁 양상도 생기기도 했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에 못 퍼진 이유가 체체팔이라고 해가지고 뭐 트리파노소마성 뭐 질병인가 이름도 졸라 기네. 기생성 원충인 트리파노소마의 감염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말이 못 퍼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유럽인들은 어떻게 유라시아인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아프리카, 북미, 남미 나머지 대륙들보다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좀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말 부분도 이것도 균 부분이네요. 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축화된 말들이 퍼지지 못하고 아니 지금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이 책이 진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지도 세계 지도를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정 동물들 진짜 소범수시에 진행하던 동물의 항목을 진짜 많이 봤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동물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맑고 손바닥 사슴 뭐 이런 거는 진짜 사양소도 진짜 유니크하게 생겼네요. 나이 33살인데 아직도 너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보경과 함께 토크합시다. 가자! 지금 거의 이 파트 마지막 정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캘리포니아산 콘도르 그 있죠 여러분 가끔 막 만화라든지 영화에서 나왔던 콘도르 졸라 막 독수리과 걔는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에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콘도르들이 마지막 콘도르들이래요. 그리고 걔네들은 짝짓기를 할 때 어떻게 짝짓기를 해야 되는지 컴퓨터가 또 골라준대. 근데 이게 뭐 멸종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걔네들의 번식을 뭐 사람들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그쪽 업계 사람들이겠죠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유용한 측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코뿔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잡으면은 3톤 이상의 3톤입니다. 트럭 중고차 3대예요. 그 정도인데 이제 경제적인 효과 실제로 이제 먹을 수 없다는 거겠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파트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비포 크라이스트 한 8500년부터 2500년까지 거의 가축화될 수 있는 동물은 다 가축화됐대요. 지금 뭐 개나 뭐 소, 말 그때부터도 많은 시도가 있었을 거예요. 뭐 코뿔소도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까 콘돌도 그렇고 진짜 정말 많은 동물들 뭐 들소 이런 것도 다 시도했겠죠. 근데 경제적으로나 그냥 뭔가 다다리가 맞았어야 되는 거죠. 일단 싸납지 않아야 되고 고기도 맛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싸납지 않아야 되고 좀만 먹어야 되고 초식이어야 되고 추위에 잘 버텨야 되고 더위에 잘 버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최적화된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소, 말, 양, 닭 이런 것들이라고 이 책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250페이지니까 한 2시간 좀 넘게 해서 100페이지? 와 모르는 단어, 모르는 동물 찾아보는 것만 해가지고 3페이지.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뭔가 좀 독서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니만큼 좀 잡시다.